안녕하십니까. 네. 사전처럼 이용하는 조문해설 6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109조를 보겠습니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죠. 조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전항의 취소는 선의 제3자에게 당하지 못한다. 이건 뭐 지금 비진의 표시에서도 나왔고 허위 표시에서 나왔죠.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무효 또는 취소는 선의 제3자에게 당하지 못한다라는 조문. 자, 먼저 착오가 뭐냐? 조문 확인했고, 자, 어떤 걸 여러분들의 의미를 파악했는지 보세요. 중요 부분이 뭐냐, 착오가 뭐냐, 중대한 것이 뭐냐, 취소가 뭐냐, 이런 거 이해하시는 거죠. 그죠? 자, 착오라는 것은 의사표시가 불일치해요. 근데 그 불일치를 의사표시한 사람이 모르고 있어요. 그게 착오야. 앞에서 봤던 비진의 표시나 허위 표시는 표의자가 지인이 아님을 알고 한 거잖아요. 즉 자신의 의사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걸 알고 하는 게 비진이나 허위 표시예요. 근데 착오는 모르는 게 착오예요. 제가 늘 예를 드는 게 있죠. 내가 시험을 보면서 답을 3번에 골랐어요. 그럼 당연히 답안지에 3번에 표시해야 되잖아. 3번을 골랐고 3번에 표시한다는 생각으로 3번에 표시해야 일치하잖아요. 근데 3번에 표시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4번에 표시했어요. 깜빡하고. 즉 자신의 의사 3번과 표시 4번이 불일치한다는 걸 모르고 마킹을 했겠죠. 그죠? 이걸 만약에 나는 3번 골랐는데 나는 4번에 마킹하네? 알고 했다면 이건 떨어지겠다는 강력한 의사표시일 거 아니에요. 그죠? 모르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착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범죄의 내용이 뭐다? 계약의 내용을 말하는 거죠. 즉, 그 계약을 통해서 변동시키고자 하는 권리와 의무. 이게 이제 계약의 내용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요 부분이 뭐냐? 착오가 있는데요.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착오가 중요 부분의 착오여야 돼요. 자, 대법원이 이렇게 말하죠. 주관적으로는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 쉽게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주관적이란 그 착오한 사람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 착오한 사람이 착오가 없었더라면 안 그랬겠지. 그게 첫 번째. 객관적이란 건 일반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일반인 입장에서. 일반인도 착오가 없었더라면 안 그랬겠지. 이게 두 번째 기준이에요. 세 번째가 착오로 인해서 착오자가 경제적 불이익, 즉 경제적 손실을 입어야 중요분의 착오다. 그러니까 우리 대법원이 말하고 있는 중요분의 착오라는 게 세 가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그냥 착오가 있다 해서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착오가 우리 대법원이 할 때 이거를 모두 충족시킬 때 중요분의 착오일 때 취소하게 됩니다. 자, 그럼 취소는 뭐냐? 일단 그 의사표시나 계약은 유효해요. 유효하지만 착오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그 계약을 처음부터 무효로 하는 게 취소예요. 그러니까 취소라는 건 유효한 계약을 취소를 하게 되면 그 계약이 일방적으로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일방적 취소가 됩니다. 자, 이렇게 중요분의 착오라면 취소할 수 있고 중요분이 뭔지 봤어요. 그 다음 중대한 과실은 뭐냐? 그 의사를 표시한 사람의 직업이나 그 사람이 한 행위, 그 사람이 추구하는 목적 등등을 비춰봤을 때 보통 사람이라면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 주의를 현저하게 결여한 것, 즉 현저한 부주의, 그냥 부주의가 아니라 현저한 부주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실이라는 거, 과실이라는 부주의가 과실 이퀄 부주의잖아요. 그죠? 백지주의에서 봤죠? 주의를 기울였다라면 알 수 있었는데 부주의에서 몰랐다. 이게 과실이잖아. 이 부주의, 과실이 가벼운 부주의가 있고 경과실, 무거운 부주의가 있는 거예요. 중과실. 그 중에서 착오한 사람이 경과실이 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중과실이 있을 때만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과실은 뭐냐? 현저한 부주의를 말한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착오가 있고 중요 부분이고 중대한 것이 없어.
그럼 취소할 수 있겠지. 근데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그랬죠. 하지만 그걸 가지고 또 누구한테 선의 제3자에겐 대항을 또 못해요. 이런 경우죠. 갑이 이렇게 토지를 매각하고 을에게 등기를 이전해 줬어요. 그리고 을은 다시 병에게 토지를 매각하고 등기를 넘겨줬어요. 갑이 을에게, 을이 병에게. 근데 갑이 을과의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했어요. 그럼 을 등기는 처음부터 무효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이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런데 이 병이 갑과 을의 계약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 또는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게 뭐예요? 선이죠. 그러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즉 갑이 을과의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되고 을 등기도 처음부터 무효가 되고 결과적으로 제3자 병은 무권리자와 계약을 한 셈이 된 거예요. 그런데 갑이 병한테 가서 나와 을과의 계약은 취소됐고 따라서 을 등기는 무효가 됐고 따라서 너도 무효다. 너는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등기를 말소하라고 했을 때 만약에 병이 갑을 간의 계약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될 수 있거나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그때는 병은 보호를 받기 때문에 갑은 병에게 등기를 말소하라고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기서 제3자는 보세요. 갑과 을이 계약을 했고요. 을에게 등기가 넘어갔고요. 갑이 계약을 취소했어요. 이때 병은요. 두 그룹이 있어요. 갑이 을과 계약을 취소하기 전에 을과 거래한 제3자가 있고요. 갑이 을과의 계약을 취소했지만 을 등기가 말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한 병이 있을 수 있어요. 즉 109조 2항의 제3자는 갑을 간의 계약이 취소되기 전 제3자도 있을 수 있고요. 취소된 후 제3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 제3자는 취소될 수 있다 라는 걸 모르는 제3자일 거고요. 갑을 간의 계약 취소 후 제3자는 갑을 간의 계약이 이미 취소되었다 라는 걸 모르는 제3자일 수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선의 제3자는 보호된다라는 거. 기출지문은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계약서에 서명 날인한다는 생각을 해요. 즉 나는 지금 어디다 도장을 찍어? 부동산 거래계약. 이게 의사예요. 도장 찍었어요. 나중에 왔더니 연대보증서류예요. 이게 표시야. 연대보증서류에 도장을 찍었다는 건 연대보증의사를 표시한 거잖아요. 결국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죠. 이런 걸 표시상 착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는 걸 착오 또는 표시상 착오라고 합니다. 법률 착오. 예를 들어서 갑을 을이 양도세를 부담하기로 하고요. 양도소득세를 세법을 보고 계산을 해서 대금하고 같이 갑에게 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을이 계산한 양도세보다 3배가 더 부과가 됐어요. 그럼 갑과 을은 장차 부과될 양도소득세액을 착오한 거죠. 그죠? 즉, 둘 다 착오한 거예요. 이걸 쌍방착오라고 해요. 자, 이 착오가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을이 양도소득세액을 계산을 잘못했잖아요. 계산착오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왜 계산을 잘못했어요? 세법을 잘 몰랐죠. 이게 바로 법률의 착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의 착오 이렇게 나오면 양도소득세액의 착오가 생각나면서 추가적으로 쌍방착오, 계산착오도 떠올라야 돼요. 그리고 이거 다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중요 부분의 착오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나는 농사를 지려고 땅을 샀어요. 그리고 그 땅이 대부분 경작이 가능한 농지인 줄 알고 샀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더니 대부분이 경작이 불가능한 하천부지였어요. 그러면
경작이 불가능한 하천 부지를 경작 가능한 농지로 착오하고 매매한 거잖아요. 이런 걸 목적물의 성질의 착오라고 얘기해요. 무슨 착오? 목적물의 성질에 관한 착오. 토지의 현황에 관한 착오라고도 합니다. 현황. 목적물 성질에 관한 착오라고 하기도 하고요. 토지 같은 경우 그 현황에 관한 착오라고도 합니다. 이게 중요 부분이냐? 그렇다. 라는 게 판례야. 자, 문제가 네 번째 건데 이건 뭐냐면 내가 보증을 서려고 해요. 근데 보증을 서는 사람은 채무자가 신용 상태가 안 좋으면 보증을 서면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안 되죠. 채무자가 신용이 안 좋으면 돈 못 갚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보증이니까 다시 내가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 보증을 서기 전에 채무자가 신용이 괜찮나 채무자 소유 부동산 등기부를 떼봤어요. 근데 만약에 채무자 소유 부동산 등기부에 가압류가 등기되어 있으면 이건 보증 서면 안 돼요. 채무자 부동산에 이미 가압류가 되어 있다는 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돈 갚으라고 소송을 이미 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인은 등기부를 확인해 봤더니 채무자 소유 부동산 가압류가 되어 있으면 절대 보증을 서면 안 되는 거죠. 자, 확인을 해봤어요. 가압류 등기가 없어. 그래서 이 신용이 괜찮구나 해서 보증을 섰겠지. 나중에 왔더니 가압류 등기가 있었는데 못 본 거야. 등기부가 정정기가 나왔고 두 개 붙었어요. 두 장이. 그래서 얘가 이걸 이렇게 한꺼번에 넘긴 거예요. 하필 딱 붙어 있는 거기에 가압류 등기가 돼 있던 거예요.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착오하고 보증을 섰다. 이건 중요 부분이 돼. 근데 다행히도 그 가압류 등기가 무효였어. 가압류 등기가 무효라면 무슨 뜻이에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찬찬히 잘 생각해 보세요. 보증인이 등기부를 확인했는데 가압류 등기가 없었어. 그래서 보증을 섰어. 나중에 봤더니 가압류 등기가 있었던 거야. 여기까지는 중요 부분에 착오가 돼요. 근데 다행히 그 가압류 등기가 무효였어. 그럼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중요 부분에 착오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중요 부분에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중대한 과실과 관련된 건데요.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공인중개사 등은 부동산 거래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 전문가를 통해서 전문가 말을 믿고 거래하면 설령 물건을 잘못 사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없는 거예요. 전문가 말을 믿었기 때문에. 반대로 전문가를 통하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에는 전문가를 통해서 거래했을 때 전문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있겠죠. 토지대장 이런 것들 중개사가 띄어서 확인시켜 주잖아요. 임야도 이런 것들. 그런데 전문가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거래할 때는 당연히 개인이 이걸 확인해야 돼요. 전문가가 확인시켜 줘야 되는 사항들, 확인시켜 주는 사항들을 전문가를 통하지 않고 거래할 때는 스스로 확인을 해야 돼요. 그 확인을 하지 않으면 중대한 과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대법원은. 따라서 중대한 과실이 있으니까 취소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 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착오자가 중요 부분의 착오지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 하잖아요. 조문에서. 근데 우리 대법원이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냐? 상대방이 착오를 이용한 경우. 내가 착오가 있는데 중대한 과실이 있어. 그럼 난 취소 못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상대방이 내가 착오한 걸 알아. 그리고 나의 착오를 이용해. 그러면 설령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판례가 또 있습니다. 중요하겠죠, 이거. 그 다음, 각과 을이 계약을 하면서 특약을 합니다. 뭐라고 특약을 하냐? 야, 우리 나중에 설령 착오가 있었다는 게 밝혀지더라도 이 계약을 취소는 하지 않는다. 이런 특약. 다시 말해서 착오 취소권, 이 109조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다라는 이 109조, 이거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 이걸 배제 약정 이렇게 돼요. 할 수 있느냐? 있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래서 이 109조는 임의 규정이다. 판례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이것도. 당사자가 착오를 이뤄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취소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 약정은 유효다. 기억하시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설령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취소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마지막 것도 조심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각과 을이 토지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을이 현재 토지 매수를 해서 건물을 짓고 있어요. 그런데 갑이 착오를 이뤄 취소를 해버려요. 그럼 계약이 무효가 됐으니까 을은 짓던 건물 철거하고 토지를 돌려줘야 되잖아요. 갑이 을과의 토지 매매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함으로써 을에게는 지금 손해가 생겼죠.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다시 109조 보세요.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선의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한다 까지만 있지,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 손해를 배상해라,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손해배상이란 건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이 있을 때 하는 게 손해배상입니다. 규정이 없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는 게 대원칙이에요. 근데 착오 취소는 취소할 수 있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을 못한다라고만 돼 있지, 상대방 손해를 배상하라는 규정 자체는 없지요. 그럼 결론이 뭐예요? 손해배상 청구 못한다죠. 잘 나오죠 이것도. 피해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를 취소했을 때 상대방의 설령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됩니다. 즉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사람의 손해배상 책임은 부정이 됩니다. 이것도 조심하셔야 되죠. 자, 109조 중요합니다. 이렇게 조문을 이해하시고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는 거나 조문과 관련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